중2, 중3, 고1 공부의 모든 것 뽕쌤 TV. 안녕 중2, 중3, 고1 친구들, 뽕쌤TV에 온 것을 환영해. 쌤은 뽕쌤TV의 봉기쌤이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 루저가 되기 싫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에 5째, 왜 정리를 잘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봐. 먼저 정리란 뭘까? 정리란 뭘까? 정리의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둘째,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총합함. 셋째, 문제가 되는 것들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이렇게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봉기쌤이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정리는 어지러진 방을 정리하거나 책상 정리 같은 주변 정리나 생활 정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에 꼭 필요한 기본이 되는 노트 정리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노트 정리가 왜 필요한지, 왜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까? 봉기쌤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를 다시 정리했을 때, 공부란 학교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뇌 속에 잘 저장하고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 시험 쳐서 성적을 얻어야 하는 공부의 정의다라고 했지. 쌤이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라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는 정리의 중요성이 담겨있다.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교과서에다 밑줄 찍찍 긋고 추가 설명 써놓고 포스트잇 같은 거 덕지덕지 붙여놔. 이렇게 하는 건 개쓰레기나 다를 바 없는 정리다. 교과서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지? 왜 개쓰레기나 다를 바 없는 정리고 교과서가 쓰레기통이 되는 걸까? 그 이유부터 살펴보면 교과서에 이렇게 밑줄 찍찍 그어놓고 별표 표시하고 추가 설명 잔뜩 써놓고 포스트잇에 깨알같이 써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다음에 따로 정리 안 하고 이대로 시험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공부량이 열나 많아지고, 둘째, 핵심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셋째, 쉽게 기억하기가 어려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첫째, 공부량이 왜 열나 많아지는지부터 살펴보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사회, 과학, 역사 같은 설명 과목들의 교과서는 설명들이 길고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어느 단원인가에 왜 인권을 보장해야 할까가 길고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교과서에 인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게 쓰여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길게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수업 시간에 과목쌤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려고 다시 들여다봤을 때는 길게 설명될 것을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 꼭 기억해야 할 핵심들을 요약해서 짧게 보는 편이 훨씬 더 낫지. 교과서에 쓰여진 길고 자세한 설명들을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교과서에다 이렇게 밑줄 찍찍 긋고 추가 설명 같은 거 잔뜩 써놓으면 중요한 핵심이나 강조한 것들을 짧게 보는 게 가능할까? 뭐 그래. 기찻길처럼 긴 설명들을 다시 봐야 돼. 왜 그렇게 될까? 사회과학, 역사 같은 설명 과목의 교과서에는 제목이 있고
제목 아래에는 제목을 설명해 주는 글들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목 아래에 딸린 설명글에 밑줄 찍찍 긋고 설명을 또 덧붙여 놔버리면 전체 문장을 다 읽을 수밖에 없어. 중요한 핵심이나 강조한 것들을 요약해서 짧게 간추려 보는 게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되면 굳이 안 봐도 될 불필요한 설명까지도 다 봐야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적어놓은 추가 설명까지 최다 봐야 하기 때문에 봐야 할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공부하는 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지 않니? 중2, 중3, 고1 친구들 공부량이 적은 게 좋아? 아니면 많은 게 좋아? 봉시험이 바보 멍충이 같은 질문을 했지? 공부량이 적은 게 좋은 건 초딩 꼬꼬마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오히려 공부량을 더 많아지게 만들어놨다면 초딩보다 못한 바보 멍충이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량을 많아지게 만드는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둘째, 핵심을 찾아내기 어렵다라고 했지. 왜 그럴까? 예를 든 사회교과서를 다시 들여다봐. 왜 인권을 보장해야 할까라는 제목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보장의 중요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밑줄 찍찍 긋고 별표 치고 추가 설명 써놓고 포스트잇 덕지덕지 붙여놓은 다음에 이대로 다시 보게 되면 왜 인권을 보장해야 할까라는 제목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한눈에 금방 들어올까? 그럴 리 없어. 안 봐도 될 불필요한 것까지 다 봐야 하고 포스트잇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별표 쳐놓은 건 별표 쳐놓은 거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최다 봐야 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한눈에 금방 들어올 리 없는 건 당연한 거야. 핵심을 한눈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셋째,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뭘까? 안 봐도 될 불필요한 것까지 다 봐야 하고 한눈에 핵심을 찾아내기도 어려우면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흔히 겪는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원 앞쪽을 복습하고 뒤로 가다 보면 앞에 본 것들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안 봐도 될 불필요한 것들까지 죄다 보게 되고 추가 설명들까지도 보게 되니까 많아진 공부량이 내 기억을 방해하는 거야. 핵심과 요점들을 체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데 자세하고 긴 설명까지 다 보게 되면 그런 게 내 기억을 방해하고 게다가 교과서 여기저기에 핵심과 요점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사이사이에 하나하나 골라내는 식이 돼버려. 이러면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거야. 자, 우리 중2, 중3, 고1 친구들 봉기쌤이 첫 시간에 공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자 해서 정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따로 정리를 안 하면 교과서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은 개쓰레기 같은 정리를 하는 셈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번 시간 봉기쌤 설명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았니? 왜 정리를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잖아. 그러면 정리를 제대로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돼? 노트를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써놓은 것들을 노트에 옮기면 돼. 따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노트에 옮길 때 꼭 해야 할 일은 구조화시켜 정리해야 돼. 봉기쌤이 구조화라고 하는데 구조화? 별거 아니야. 구조화란 중요한 핵심들을 한데 모아서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게 구조화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노트는 중학생 친구가
구조화시켜 정리한 노트인데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나 교과서랑 한번 비교해봐. 정리의 차원이 완전 안드로메다 아니니? 한눈에도 보기 편한 정리가 되어 있어. 고1 친구가 역사 과학을 구조화시켜 정리한 노트도 한번 봐봐. 중요한 핵심과 요점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되어 있지? 이렇게 구조화시켜 정리한 노트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써놓은 거나 일반적인 노트 정리와 서로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조화시켜 정리를 해놓으면 복습할 때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럴까? 첫째, 노트 하나만으로도 시험 공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복 복습을 할 수가 있어. 둘째, 공부량을 줄여주고 체계적인 기억을 할 수 있게 돼. 셋째, 단권화시킬 수가 있어. 중2, 중3, 고1 친구들 중에 특히 고1 친구들은 고등학교 와서 너무너무 힘든 게 많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은 널널했던 공부량이 아주 살벌하게 왕창 많아지고, 게다가 내신이나 모의고사 같은 시험에 대한 압박감, 불안감, 경쟁, 이런 거 장난 아니지 않니? 그뿐이야? 학원 가랴, 독서실 가랴, 수행평가 하랴, 뭐 그렇게 해야 할 게 많은지 몸은 몸대로 바쁘고 힘들어. 그런데 공부를 중학교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그 많은 공부량을 제대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해도 학원 다니랴, 복습하랴, 수행평가 하랴, 이것저것 다 해야 하다 보니까 녹초가 되고 말잖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게 고1이야. 고1 친구들은 공부지옥이 뭔지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고 드디어 입시지옥에 빠져든 거야. 이런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까? 아니면 좀 더 노력하면 될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기보다는 좀 더 스마트해져야,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니? 남들과 다른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더 효과적인 공부, 더 똑똑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되돌아보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들이 꼭 다시 살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트 정리야. 봉기쌤이 고1 친구들에게 충고 하나 하자면, 중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하면 짤없이 개망통망할 거라는 거 봉기쌤이 장담할게. 국어만 해도 중학교 공부량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니? 한 단원 공부량만 해도 중학교랑 비교해보면 최소 2배가 넘어. 양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 국어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아니니? 봉기쌤이 고1을 콕 집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특히 고1을 콕 집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와는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야. 고1 모의고사만 해도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니? 이건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문제가 출제돼. 모의고사 문제를 들여다보면 멘붕이 오는 건 둘째치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감이 잘 오지 않잖아. 중학교에서는 안 배운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난리가 날 텐데, 고등학교는 수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고1부터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배우지도 않은 외부 지문이 시험의 복합 문제로 출제가 되기 시작해. 고1 친구들은 내 공부의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차원을 높이려면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정리를 제대로 해놔야 한다고 봉기쌤은 고1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해. 정리를 잘 해놓으면 뭐가 좋길래 그래?
정리를 잘 해놓으면 기억을 잘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 체계적인 기억, 정교한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무심코 교과서에다 끄적거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습하고 시험 공부하는 바보 멍충이가 돼서는 절대 안 돼. 정리 잘 해놓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신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봉규쌤은 장담해. 왜 그렇다고 하는지는 다음 시간 강의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중2, 중3 친구들은 지금부터 슬슬 노트 정리를 제대로 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해. 중3은 곧 고등학교에 가게 되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당황스럽지 않게 돼. 자, 이번 시간 봉규쌤이 정리를 왜 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정리 잘해놓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리 잘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특히 고1 친구들은 정말 정리 잘해야 한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 정리 잘하는 것만으로도 내신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봐. 우리 친구들 보고 듣느라 수고들 했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